안녕하세요 여러분, 한반도 최고 주식 유튜버 주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매일경제에서 상당히 자극적인 기사가 떴죠. 따따블 가면 주당 27만원, 그러면 뭐 실제로는 한 9만원 정도 하는데 27만원 뭐 수익을 거둘 수 있다. 어마어마하게 좀 자극적인 제목이었고, 그 주인공이 DS 단석, 정확히 코스피명으로 따지면 DS 풀었어 가지고 단석 이거고요.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종목이 가지는 장점하고 단점 나눠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. 일단 장점은 유통 물량이 24%밖에 안 된다.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. 그리고 적정 가격 퍼가 11, 혹은 작년 퍼는 19, 이것을 해석한 바에 있으면 작년보다 올해 이익이 2배 정도 증가했다. 그러게 상당히 우호적인 성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주요 리사이클링 업체, 즉 고물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자세히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면 고물상 3개 업 중에 이제 바이오 디젤, 그게 제일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는 이제 주요 부서고요. 두 번째가 전지 리사이클링, 또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있는데요. 뭐 세 번째는 뭔지 잘 모르겠고, 전지 리사이클링 한번 읽어보면 납축전지 리사이클링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환장하는 2차 전지하고 좀 차이가 있죠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단 건너뛰면 아주 자그맣게 2차 전지 리사이클링도 준비하고 있다, 그 문구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공장 하나 짓으면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? 그럼 이제 나중에 상장해가지고 공장 하나 짓을 때 되면은 상당히 점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먼저 읽어본 저같은 좀 눈치 빠른 사람은 창량해가지고 몇 주 받아놓으려고 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런데 단점입니다. 주가가 최대 79,000원에서 89,000원, 89,000원에 결정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높아가지고 개미들 달라붙는데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. 개미들 자기들 이제 코 묻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몇 푼 안 되잖아요. 한 5,000원짜리나 이렇게 코 묻은 돈으로 쌈짓 돈으로 하고 그러는데 89,000원짜리 1주 해버리면 벌써 89만원, 100주 해버리면 890만원, 개미들이 돌아버리죠. 돈 없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높은 주가가 조금 이제 장벽이 될 것 같고, 이거 상장하기 전에 좀 분할을 해가지고 10분의 1로 분할하면 이제 분할이 아니고 분할을 하면 한 8,900원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충분히 개미들 이제 환장하고 달려들 만한 가격이 되는데, 좀 상장하기 전에 분할 좀 해놓지. 오히려 거기 대표이사님이 그냥 분할을 하기 싫다. 대표적인 예로 버크셔 해서웨이 가 있지 않습니까? 뭐 한 주에 4억씩 해버리잖아요. 분할을 절대 안 해가지고 뭐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건지. 저는 높은 주가를 좋아해요. 뭐 한 주당 10만원짜리가 뭐 30만원 가고 50만원 가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천천히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이제 반면에 뭐 8,900원짜리 이런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. 왜냐하면 뭐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정해져가지고 굉장히 주가도 이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저는 차라리 좀 안정적인 높은 주가가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. 그리고 시총도 지금 89,000원을 계산했을 때 한 5,000원 정도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얘가 여러분들이 설레발치는 4배 가버린다, 4배 버리면 2조 돼버리잖아요. 2조짜리 회사는 아니다. 시총이 5천억도 너무 높은 거 아닌가. 개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가격 올리기에는 또 높은 게 아닌가. 이것도 두 번째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단점 세 번째, 물량이 상당히 적다. 여러분들이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30만 주밖에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5만 주가 이제 균등으로 풀리지 않습니까? 15만 주는 비례로 풀리고 15만 주가 균등으로 풀린다고 쳤을 때 제 생각에는 한 20만 명 들어올 것 같거든요. 20에서 한 30만 명? 그러면 뭐 한 주 받기가 약간 빡셀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. 상장은 22일날 DS 단서 금요일날 상장하게 되겠습니다. KB하고 NH증권사를 통해서 하게 되겠고요. 디스클레이머입니다. 특정 정보나 매수매도 추천 아니까요.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, 한승욱 씨가 최대 주주, 거의 뭐 40% 이상 갖고 있는 최대 주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한수연 씨가 한 5% 갖고 있는, 뭐 이분한테 뭐 자연적으로 이제 나중에 상속하겠죠. 개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보면은 당사는 뭐 바이오 에너지, 배터리 리사이클, 플라스틱 리사이클, 뭐 고물상이죠 여러분. 고물상이갖고 이제 고물 떼다가 팔고 뭐 스탱 떼다가 팔고 뭐 그런 고물상인데,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 여기 보면은 여러분 2차 전지 이거 딱 눈에 띄어올렸을 거예요. 근데 이 다음 문단에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놨는데, 한 문단 전체가 이제 납축전지를 재활용한다, 그러니까 2차 전지 아니다 꿈 깨라 이렇게 나와 있고, 끄트머리에 한 줄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아마 이거 안 보고 그냥 넘어가신 분 많을 것 같아요. 납축전지만 읽어보고. 당사가 보유한 납배터리 리사이클링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, 그러니까 이 앞에 문단에는 납배터리가 쭉 나왔겠죠. 한 문단 정도. 그리고 그 다음부터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. 즉 뭐 실행 단계는 아니다. 공장도 없고 그냥 뭐 기웃기웃하고 있다. 그 정도 수준인데, 나중에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농 익어가지고 공장까지 차려버린다. 그러면 상당히 업사이클, 지금 퍼가 한 10 정도인데 2차 전지 리사이클 기업 퍼가 10밖에 안 된다. 그러면 상당히 나중에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. 그게 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신금을 울리는 2차 전지, 개미들이 환장하는 2차 전지, 침 질질 흘리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이고요. 그러나 아직 준비만 하는 단계지만 이걸 과연 2차 전지로 묶을 수 있을까? 회사가 IPO 성공하려고 그랬던, 어쨌든 회사가 그 사업보고서에 써놨지 않습니까? 굉장히 객관성을 준비해야 되는 사업보고서에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각자 알아서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, 그 2023년 3분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바이오 에너지
그러니까 뭐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매출액의 한 70% 가까이 되고요. 배터리 리사이클링, 납축전지 리사이클링은 한 20% 가까이 되고, 그 다음에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은 한 5%, 그렇게 보니까 바이오 에너지가 주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만약에 배터리 리사이클링에서 나중에 2차 전지 리사이클링하고 그러면 매출액이 좀 점프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익 한번 보면은 이익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2020년도부터 한번 살펴보면 매출액이 6천억, 영업이익이 240억,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매출액이 9천억, 영업이익이 한 720억, 뭐 굉장히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, 여러분.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조 1000억을 드디어 넘었고요. 영업이익이 한 740억. 그리고 올해는 9월까지 8,100억이니까 올해 말까지 하면은 한 1조 2천,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좀 더 높은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, 지표로만 보면, 재무제표로만 보면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,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러나 공모주가 여러분 재무제표 따라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? 결국에 주가가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점프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테마, 산업 이런 거 아니겠어요? 뭐 그러면 2차 전지로 묶이면 상당히 괜찮을 수 있겠다,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. 고무가는 89,000원이고 고무 주식수는 한 600만 주 정도 되고, 따라서 예상 시가총액은 이거 두 개 곱하면 한 5천억 정도. 3분기 순이익 340억을 연간이익으로 추정, 3분기 순이익을 나누기 3하면 1분기 추정액이 나오죠. 거기 곱하기 4하면 한 460억 정도 되지 않을까. 그러면 펀은 한 11 정도로 계산되고요. 작년이 한 270억 정도 이익이었는데 펀은 한 20 정도,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단기 순이익이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많아요. 보시면 영업이익이 그대로 당기순이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? 보통 영업이익에서 20% 법인세 빼면은 이제 당기순이익이 돼야 되는데 한 절반 가까이 나가고 있다. 그러면 뭐 자세하게 봐보진 않았지만 아마 금융 비용, 그러니까 은행에 이자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.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상장하는 금액 받아가지고, 공모주 청약하는 금액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빚을 갚은다. 그러면 이자를 낼 필요가 없겠죠.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거의 당기순이익으로 거의 이어질 확률이 높다. 상당히 우호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결론입니다, 여러분. 높은 가격, 뭐 89,000원이라 했으니까 좀 저 같은 거지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다. 그리고 시총도 상당히 높다. 5천억이나 하니까. 그렇기 때문에 400%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. 이건 사실이고요. 그러나 눈높이를 좀 낮춘다면 충분히 수익 가능성 보임. 저는 글쎄요, 한 50에서 궁극적으로 가정하면 100%까지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,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청약은 일단 하시고 후일은 또 후일에 더 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청약 반드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89,000원으로 계산하면 아직 고목가가 확정이 안 됐지만 89,000원 배드가 상당했다고 가정하고, 그럼 10주가 최소고요. 한 44만 5천원 준비하시면 되겠고, 6천주는 2억 6천만원, 그리고 18,000주는 한 8억까지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수량만큼 할 수 있으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한번 하셔가지고 받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, 그런 생각 들고요. NH는 좀 보조 증권사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청약한 데가 낮은 거 보이시죠? 3천주는 1억 3,400만원, 그 다음에 9천주는 한 4억 정도, KB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그렇기 때문에 비례까지 꽉 채워서 들어가실 분이 과연 제 구독자분들 중에 있을까? 돈 8억 있는 사람이 왜 제 채널을 보고 있겠어요? 말도 안 되죠? 어쨌든 8억 있으신 분은 뭐 KB로 들어가시면 되겠고, 그리고 균등만 들어가실 분들은 NH도 뭐 나쁘진 않겠다. 뭐 이러나 저러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돈 되면 다 하는 주마, 주식엔체테크 꼭 좀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, 여러분 멤버십도 좀 가입해 주시고, 저도 이렇게 먹고 살라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도 좀 도와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? 좋아요, 구독, 알람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주식 마사지민이었습니다.